내가 유토피아가 되는 이여명의 사통문답 시간입니다. 인간은 크게 성과 몸, 마음, 정신 이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한 궁금증을 포브레인 내면 연금술 창안자이신 이여명 박사님께서 네 가지 차원에서 시원통쾌하게 뚫어주실 예정입니다.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포브레인 내면 연금술사 이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돈키호테 도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브레인을 공부하러 온 돈키호테 도문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두뇌 토크입니다. 행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70줄에 들어선 남자입니다. 은퇴를 하고 아이들도 다 출가시키고 보니 행복이란 것이 궁금해집니다. 종교인들, 철학자들이 저마다 얘기하는 행복, 무소유, 마음의 평화, 사랑, 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지 궁금해요. 행복을 한 문장으로 통쾌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박사님 행복이 뭘까요? 우리 포브레인 행복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포브레인 행복 지도를 펼쳐 내 안의 유토피아를 항유하십시오. 내 안의 유토피아로 가는 고해상도 행복 지도 이제 펼쳐집니다. 제가 명쾌하게 오늘 행복에 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질문자가 70에 이제 들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지 못하셨네요. 안타깝게도. 이제 찾으시면 되죠. 그렇죠. 박사님이 찾아주실 거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죠. 누구나 사실 관심 있고 추구하는 삶의 목표죠.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행복하는데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고 행복을 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상태인 게 가장 큰 문제죠.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냥 돈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저도 이제 올해 30이 딱 되다 보니까 예. 마음이 편하고 그런 게 행복이 아닐까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예. 빨리 깨달으셨네요. 한도문은? 저는 이제 그냥 기분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예, 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좀 막연하죠. 보통 아까 전에도 뭐 얘기했듯이 행복은 감각적인 쾌락 혹은 뭐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성취감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행복에 대한 목표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죠.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상당히 막연해요.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최고선이 행복이다. 상당히 정의가 사실은 조금 모호하죠. 네. 행복은 행복이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거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기가 가진 것과 원하는 것 사이가 가까운 상태가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은 말끔하게 정리가 돼요. 쉽게 말하면은 현실과 이상이 같은 상태가 만족된 상태이고 행복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게 수학 공식처럼 머리에 딱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돈키호테 도무님 이상을 추구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책을 좀 많이 봤는데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욕심이 많아서 괴로운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서 괴로운데 그 욕심보다 현실이 부족하면은 항상 이렇게 우울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것보다 많이 가졌으면은 그때 이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하면은 이제 원하는 것은 분모, 가진 것은 분자가 되죠.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올 수가 있죠. 첫째는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성취하면서 키워 나가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이거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이 경우는 행복한 방법이죠. 이 경우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분야죠. 도취감, 성취감.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서 그거를 이뤘을 때 오는 성취감. 주로 이제 일때는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뭔가를 원하는 것을 탁 얻었을 때 엄청난 그 도취감이 있죠.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마약성 물질인 도파민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도문도 얘기했지만 분모를 줄이는 거죠. 아까 전에는 우리가 분자를 늘리는 거였잖아요. 네. 가진 것을 많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죠? 네.
근데 요번에 방법은 이제 분모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죠. 원하는 것이나 자기의 욕심을 줄이면 되는 거죠. 줄이면은 이제 현실 자체를 더 만족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겠죠. 그죠? 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절제를 하고 욕심을 줄이는 그런 방향이죠.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진다고 그랬는데 일대 주로 나오는 것은 주로 뭐겠어요? 세로토닌? 세로토닌. 세로토닌, 아시네. 잘 아시네요.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이제 행복감이 생기고 편안해지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또 방법이 있어요. 현실과 이상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내면의 행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는 방법이에요. 자기의 본질과 세상의 이제 본질을 근본적으로 깨닫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그 하나였다는 거죠. 이상과 현실이 원래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내면에 이제 무한한 어떤 행복과 유토피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차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행복해지고 그 자체가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 차원이 이제 세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불교에서 뭐 다 하나로 연결된다 뭐 이런 것도 생각나는 것 같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번뇌 즉 보리. 번뇌심이 곧 보리심이라 이거예요. 부처의 마음이다 이거죠. 그리고 생사가 곧 열반이다. 어려운 단어 나오니까 머리가. 생과사 그 자체가 열반의 그런 상태라는 얘기죠. 깨달으면 이제 그런 차원을 우리가 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곧 이상이고 이상 자체가 현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포브레인 내면 연금술을 더 많이 공부해 보면은 깨달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포브레인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포브레인 차원의 솔루션은 뭐 간단합니다. 포브레인의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이 되고 관리가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그렇죠. 우리가 네 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랬죠. 네. 성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 감정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이 네 가지 욕구로 인간이 모두 정의가 되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욕구가 골고루 잘 충족이 되고 관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성내 충족은 이제 성적인 자극을 적절하게 해서 성욕을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내 관리를 먼저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내 차원에서는 건강이죠. 그죠?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죠? 네. 건강 관리 잘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또 뭐겠습니까? 복내 차원의 욕구 중에서 중요한 요소 하나. 잘 모르겠어요. 건강하고 또 뭐겠습니까? 건강하고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먹는 거죠. 네. 먹는 거를 적절하게 또 우리가 원활하게 하려면은 또 경제적인 게 해결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인 게 잘 원활하도록 잘 관리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차원에서는 관계에서 오는 뭐 충족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관계에서 오는 감정적인 충족감, 사랑, 감동, 예술적인 이런 체험을 해도 우리가 감동이 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뭐 이런 적절한 전략도 필요하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두뇌 차원에서 자기 삶의 목표를 설정한다든가 꿈을 실현한다든가 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하죠. 자기 삶의 철학을 정립한다든가 하는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 본성이나 이런 삶의 본질에 대한 탐구, 그걸 통해서 이제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깨달음 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관리하는 공부를 해서 적절하게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추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결국에는 우리 몸 안에 내 자신 안에 답이 있었네요, 박사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브레인 내면 연금술을 통해서 이 인간의 네 가지 욕구를 이해하고 잘 관리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포브레인 생활 수행을 통해서 행복을 가꾸는 그런 공부하는 과정으로 행복대학을 우리가 유튜브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요소 한 가지만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행복을 미루면 안 됩니다. 행복을 우리가 자꾸 미래로 미루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현재 순간순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가장 위대한 시간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계속 미루는 말로 쉽게 만짜만 쓰거든, 만짜.
뭐뭐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뭐뭐만 되면은 행복할 텐데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쓰거든요. 이것만 지나가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우리 MC님은 이것만 끝나면은 편안해질 텐데 하고 생각할 거 있을 거야 아마. 아니 저는 지금 되게 깨달음을 얻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순간. 아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토크를 하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은 없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순이의 고통이라는 우화를 만들어냈죠. 만도리의 고통. 뭐뭐만 있으면 편안할 텐데 우리가 흔히 그 얘기만 하고 살고 있어요. 그 얘기만 하면서 현재의 위대한 순간을, 행복한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현재가 프레젠트죠. 네. 프레젠트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물.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죠. 현재 순간순간이 선물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미래에서 그 선물을 찾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행복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삶은 이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한순간에 위대한 순간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도파민적인 그런 그 성취만이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 순간순간이 선물이고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확실히 깨달으면은 행복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까? 왔습니다. 예, 통쾌하죠? 네, 시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박사님의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들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토크쇼를 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통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아주 통쾌하셨을 텐데 어느 분야의 답변이 가장 와닿으셨을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영상 내용에 대한 의견 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없이 우리 유튜브 포브레인 행복대학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댓글 남겨주시고요. 타워월드 네이버 메일도 주저없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행복해집시다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집시다. 감사합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